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액체 파트로 새롭게 들어가서 물의 여러가지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증기압력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증기압력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 닫혀있는 용기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 액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기화합니다. 이 액체가 뭘로 변해? 기체로 변하는데요. 이 변하는 과정의 표면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이걸 증발이라고 하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기체인 상황에서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겨요. 요거를 응축이라고 하는데 요때 증발하고 응축하는 분자의 수가 같아지면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이걸 우리가 멋있는 용어로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무슨 압력? 증기 압력이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면 증발 전에 액체 상태라고 되어 있죠. 한쪽 진공이고 여기도 일단은 진공입니다. 막 액체를 넣은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액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분자는 운동한다 그랬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애들이 먼저 날아가요. 쌤, 왜 표면에서 먼저 날아갑니까? 표면 장력에서 우리 배웠듯이 액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은요, 밖에 입자가 없어요. 표면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래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입자 내부에 있는, 액체 내부에 있는 물질보다 끌어당기는 힘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애들이 쉽게 날아갑니다. 뭘로? 기체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고요. 이 증발이 일어나다가 기체에 너무 많은 입자들이 생기게 되면요. 서로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어떤 상태로? 액체 상태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 액체 상태로 돌아오는 걸 응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증발과 응축이 계속 일어나면 액체가 기체가 됐다가 기체가 액체가 되는데 요 개수가 동일한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죠. 같은 시간 동안 만약에 기체로 증발한 입자수가 10개, 액체로 돌아온 응축한 입자수가 10개라고 했을 때 서로의 개수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10개 갔다 10개 받았잖아. 초콜릿을 10개 주고 10개 받으면 나한테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10개잖아요. 그죠?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동적 평형, 겉으로 보기에는 평형인 상태라는 거죠. 이 동적 평형일 때 기체 상태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증발 속도 같은 경우는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속도가 일정하죠. 왜 그러냐면 이 증발 속도를 결정하는 건 온도입니다. 온도 조건에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일정한 온도 조건이라면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응축 속도는요. 응축이 맨 처음부터 일어나진 않아요. 증발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아래 그림을 볼게요. 증발이 맨 처음에는 일어나요. 왜? 여기에 공간이 많거든요. 진공이었으니까. 근데 계속 증발이 일어나다 보면 응축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돌아오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같아지는 지점이 옵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떤 부분, 같아지는 부분, 요때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증발 속도를 왜 설명했나요? 여기 잘 보세요.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증발은 액체 분자 사이의 힘과 운동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뭐에 영향을 받아요?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이거 했잖아요.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즉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활발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활발하다는 건 더 잘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일정하면 그 날아가는 속도가 일정하고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별표. 증기 압력은 용기의 크기나 모양, 담겨져 있는 곳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액체의 양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뭐에만 영향을 미친다?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증기 압력은 애초에 기체로 날아가는 분자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날아가는 정도는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요. 증기압력은 온도와 당연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증기압력을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잘 보세요. 아까랑 비슷한 용기예요. 같은 비슷한 용기인데 여기 가운데 수은 들어있고 맨 처음에 여기 일자 여기랑 여기랑 나타내는 압력이 같다 해서 봤더니 여기 진공. 그럼 여기 뭐예요? 진공이죠. 진공이에요. 요 상황에서 내가 요 코크를 딱 열어가지고 액체를 또로로록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액체가 담기고 액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증발하고 응축하면서 무슨 평형을 이룰 거다? 동적 평형을 이룰 거예요. 동적 평형을 이룰 겁니다.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단 일정 온도입니다. 왜냐면 증기압력 측정해야 되니까 변수는 통일. 일정한 온도에서 진공인 플라스크 안에 수은이 들어있는 U자가는 연결. 그 다음에 여기도 진공이니까 요 높이 차이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즉 수은 기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겉보기로 움직이는 게 없을 때, 요때 수은 기둥이 나타내는 높이 차이 H, 수은 기둥의 높이가 뭐예요? 이 물질의, 이 액체의 증기 압력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기압력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온도와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일단 두 개의 변수기 때문에 하나를 통일합니다. 같은 온도에서는요, 분자 간에 뭐가? 인력이 작으면 분자, 입자랑 입자, 액체 분자랑 서로 당기는 힘이 적어요. 그러면 증발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일어나죠. 왜? 서로 별로 안 친한 거야. 그러면 얘네 떼내기 편해요? 안 편해요? 좀 더 힘이 덜 들어간다. 증발이 어때? 더 잘 날아간다 라는 거죠. 서로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잘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기체 분자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기체 분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휘발성이 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즉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증기압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물질인 경우 종류 통일, 온도가 어떻게 될수록 높을수록 애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즉 활발해집니다 라고 얘기했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더 날아가기 좋아, 싫어? 더 잘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잘 날아가서 증기압력이 어때요?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높아진다. 알겠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생각해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압력밥솥이 왜 밥을 하면 맛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발은요 표면에서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끓는 점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고요. 끓는다는 거는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끓음은 어떨 때 일어났느냐? 여기서 포인트.
액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열에너지를 전달받아요. 그러면 열에너지를 전달받은 액체 분자들은 더 어떻게 움직일까요?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끓을 때 외부의 압력은 뭐냐면 이 액체가 받고 있는 압력을 얘기를 해요. 압력이 있으니까 얘가 기체가 되더라도 날아갈 수 없고요. 조그맣게 다시 쪼그라들 거예요. 즉 기포가 잘 형성되지 않아요. 외부의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대기압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때 액체 내부에서 만약에 너무너무 기화가 잘 일어나요. 뭐 때문에? 열을 받아서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화가 너무너무, 기체로 너무너무 잘 변해요. 그래서 이 기포가 생기다 어떨 때 외부에 누르고 있는 압력과 만들어진 기체의 기포의 압력이 동일해질 때, 그러면 이거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 기포가 생겨도 외부 압력을 이겨먹을 만큼 강해지면 날아가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어요. 즉 액체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때 뽀글뽀글 하면서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끓는 현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외부의 압력과 무슨 압력? 증기의 압력이 동일해지는 시점이 오고 이때 끓음이 발생한다. 그럼 이때 온도를 무슨 점? 끓는 점이라 합니다. 액체의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증기 압력은 온도에 따라서 온도 높아지면 우리 증기 압력 높아지는 거 배웠었죠? 즉 올라가다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동일해지는 시점에서 끓음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쌤, 왜 이렇게 어렵나요? 우리가 기존에 그냥 끓는 점을 너무 당연하게 배워서 그래요. 근데 새롭게 추가한 포인트는 뭐냐? 외부의 압력과 같아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외부의 압력과 같아지는 시점이 끓는 점이라면 이게 정의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 물의 끓는 점은 항상 몇 도였어요? 100도씨였으나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외부 압력이 항상 몇이어야 될까요? 1기압. 그죠? 외부 압력이 정해져야 언제 동일해지는지 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끓는 점은 무슨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이라 해서 외부 압력이 몇 기압일 때? 대기압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물의 끓는 점은 항상 100도씨다? 아니에요. 외부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기는 대부분 1기압에 가까운 대기압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기압이 1기압과 가깝죠. 끓는 점을 보편적으로 쓰는 겁니다. 즉 만약에 외부 압력이 더 높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높여서요. 기체의 증기 압력을 그것에 맞춰서 더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의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 높아집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 밥솥에 적용이 돼요. 밥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혀있죠? 즉 안에가 꽉 잠겨있고 이 안의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밥솥인데 압력을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온도에서 요리가 조리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는 요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작은 액체일수록 증발하기 어때요?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집니다. 쉽게 증발한다는 얘기죠. 즉 온도를 조금만 높여줘도 증기 압력이요 너무 많이 올라가. 그죠?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도 금방 1기압이라는 외부 압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증발하기 쉬운 애는 끓는 점이 어때요? 낮고요. 이런 애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 분자 간의 힘이 약하다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앞에서 증기압력이 온도와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그걸 우리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그래프가 바로 증기압력 곡선입니다. 온도에 따라 액체의 증기압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일단 큰 계략적인 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보세요. 온도, X축은 온도, Y축은 증기압력입니다. 우리가 증기압력은 뭐 때문에 변한다 그랬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을 더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커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 개의 그래프는 종류는 다 다르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력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선생님, 그럼 이거 보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액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다이메틸 에테르, 다이에틸 에테르, 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러분 에테르가 뭐예요? 선생님이 마블 덕후인데 에테르 하면 마블 덕후들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토르2에서 에테르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무슨 스톤? 리얼리티 스톤이었죠. 빨간색 그물우물. 근데 그게 그 에테르는 아니고요. 사실 에테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 좀 많이 쓰여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에테르는 어떤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어떤 물질이었고요. 화학에서의 에테르는요, 뭐냐면 어떤 분자의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 우리 가운데 산소를 두고요. 양쪽에 요렇게 뭐가 달려있는 형태를 우리가 에테르를 하는데, 보통 여기 달려있는 것들은 대부분 탄화수소입니다. C랑 H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이고, 다이면 두 개란 얘기예요. 두 개란 얘기니까 뭐냐면 다이메틸이다. 두 개의 메틸기가 달려있는 에테르다 해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고 다이에틸 에테르는 뭘까요? 요렇게 탄소가 두 개인 게 붙어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물은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요 그래프를 그럼 첫 번째 같은 온도 조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같은 온도로 사실 보려면 그래프를 쭉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그래프에서 같은 온도 조건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요렇게 예를 들어, 선이 완전 이상하네. 이렇게 선을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같은 온도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가장 증기압력이 크게 나타나나요? 다이메틸에테르가 가장 크고요. 다이에틸에테르가 두 번째, 그 다음 물의 순서로 증기압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얘기했죠? 같은 온도 조건에서 증기압력이 크게 나타나는 건 뭘 의미하나요? 증기압력이 크다, 즉 기체 분자가 더 많다. 기체 분자가 더 많다는 건 더 날아가기, 증발이 쉽다라는 거예요. 즉 같은 온도 조건에서 증기압력을 비교했을 때 다이메틸에테르, 다이에틸에테르 물의 순서로 크기가 나타나고, 이때 이걸 가지고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 어떤 아이가 분자 간 상호작용이 가장 클까요? 물이죠. 물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다이에틸에테르, 그 다음 다이메틸에테르입니다. 왜? 증발이 쉽다는 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다는 거야? 적다, 약하다라는 거니까요. 잘 날아가는 다이메틸 에테르가 가장 약한 상호작용을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교할 건 바로 끓는 점입니다. 우리가 끓는 점을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끓는 점, 우리 기준 끓는 점을 볼까요? 기준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이 어떨 때? 1기압일 때의 증기압력이 동일해지는 온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기압일 때, 여기 1기압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요걸 기준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요렇게 선을 그었어요. 요때 요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증기압력이라는 것은 요 선 위가 전부 다 증기압력인 거잖아요. 이 액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요 만나는 지점에 온도를 읽어주면 이 온도가 바로 각 물질의 끓는 점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끓는 점이 지금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끓는 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 물이죠? 선생님이 이거 화살표가 잘못 그려졌지만 이렇게 내려가 보면 딱 100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이에틸에테르는 그거보다
낮고요. 다이메틸에테르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럼 앞에서 읽었던 경향성과 어떻게 통일하냐? 우리 분자 간의 힘이 증기압력을 비교해 봤더니 분자 간의 힘이 뭐가 가장 크다? 물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다이메틸에테르 순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의 우리 힘이 어땠어요?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지죠? 앞에서 배웠던 영향이 그대로 앞에서 배웠던 분자 간의 힘, 분자 간 상호작용의 경향성이 이 증기압력 곡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사실 그 분자 간의 힘 우리 배웠을 때 분자 구조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이메틸에테르 같은 경우는 에테르 아까 얘기했었죠. 어떻게 생겨 먹었냐? 가운데 산소 그 다음에 양쪽에 CH3 요런 식. 얘는 요렇게 탄소 2개, 얘는 물인데 물은 무슨 결합? 그렇죠, 수소결합. 내가 엄청 세다 그랬죠, 수소결합. 분자 간의 힘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요 셋 중에도 가장 높습니다. 다이에틸에테르, 다이메틸에테르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에테르 형태라서 아주 약한 극성을 가져요. 극성이 크지 않아요, 에테르들은. 극성이 크지 않아요. 근데 얘 보세요. 누가 더 무겁게 생겼어요? 응? 누가 더 무겁게 생겼어? 얘가 당연히 더 무겁죠. 탄소가 2개에다가 수소가 거기에 더 붙는데 얘가 더 무거워요. 자, 극성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분자량이 누가 더 큰 거예요? 다이에틸, 에테르가 훨씬 더 큰 거죠. 분자량이 크면 뭐가 커요? 분산력이 크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각 단원이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